장관님. 예. 개인정보 문제는 5천만 전 국민의 법적이고 또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PPT를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규제 완화에 천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 키 등으로 대체한 가맹정보로 바꾸어서 공익적 기록 보존이나 연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PPT입니다. 문제는 결합된 데이터, 즉 정보 집합물의 반출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가맹정보는 가맹 처리의 방법, 절차에 따라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정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전염병 예방과 같은 학술 연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후퇴시키고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등은 논문으로 작성하도록 할 뿐 결합된 결과물을 반출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개정안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보인권연구소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정안이 박근혜 정권 시즌2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나 분석 방법, 결과물 반출에 대해 대통령에 위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데이터 결합을 가능하게 했던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진보 네트워크 등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안부 개정안을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정보인권연구소나 진보 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단체와 여러 전문가 그룹 모두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하소연을 조금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 우리 인사혁신 처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시간 선택 하소연 1입니다. 시간 선택 채용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개선하겠다는 말만 5년째 반복하고 있는 인혁처나 행안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그때 감사 얘기만 모면하고자 검토한다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유로운 시간 선택이 불가능하고 하루 4시간 안에 끝날 업무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진이나 수당 등의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인사이동 시 부서마다 채용 시간 선택제 근무자들 보내지 말라고 인사과에 연락하는 각 부서 팀장님, 과장님, 동장님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제도를 만든 곳에서도 나몰라라 방치하니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만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에
경업도 힘들고 4인 가족을 먹여 힘이 많이 드네요. 이달 기업금 다 떼고 나니 7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네요. 위원장님 일반 전해주세요. 추가질에서 시간 뺍니다. 추가 때 아니 다 이거씩 썼잖아요. 저도 한번 주시고 그럼 추가 이렇게 빼세요. 그래 빼야지 공정하죠. 하세요. 아 야당하시네. 저 홍익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소연입니다. 채용시설제 공무원 배우자입니다. 어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가족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 50만 원 플러스 주거 20만 원 플러스 매달 감면 혜택, 전기, 가스, 수도, 그 외 의료비 급여 항목 무료, 교육비 무료, 후원품, 비상시 후원금, 문화누리 7만 원, 쌀 10kg 받으며 생활합니다. 채용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노동 플러스 업무 스트레스 플러스 업무 책임감 플러스 차별 플러스 죽을 때까지 생계 걱정으로 급여 80만 원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성과금 이게 끝입니다. 사진은 어제 들어온 실제 급여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보시면은 86만 8,85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월 보수 8. 이걸 보시고 우리 조금 전에 본의원이 장관님께 드렸던 질의 내용은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선택에 대해서는 혁신처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20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 내에는 4차 산업혁명 특위가 구성이 돼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 데이터의 사회적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정부의 4차 산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소위 해커톤이라는 방식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소위 어느 정도 산업적 활용도 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저희 안이 마련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어떤 그림은 제출한 거고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치열한 토론을 해주셔서 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떤 산업적 활용, 개인정보라고 소위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또 그런 산업계의 요구 자체를 너무 외면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어려움 속에서 저 정도 타협안을 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산업적 활용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물론 토론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전문가들 내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회단체, 민간의 사회단체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어떤 토론 자료나 이런 건 의원님들께 다 의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제 이 갈래를 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한 인사혁신처장. 답변하시려고. 예, 존경하는 정인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 선택제의 문제 그리고 김병완 의원님 그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간 선택제는 한 13,000명 되고 10,000명은 지방에 그리고 한 3,000명 정도 국가에 있고 그 중에 채용에 관한 그런 인원은 3,400명 중에서 지방에 2,400명, 국가에 한 1,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정감사가 저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준엄한 지적과 그리고 건전한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채용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시간 문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의 시간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